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방금 이제 최순애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김혜미라고 합니다. 저도 여기서 이 사회복지관에서 일을 하시는 사회복지 선생님들이랑 같이 사회복지사로 원래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며칠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4월 15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그때 제가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고 좀 젊죠? 네, 좀 되게 젊죠? 이전에 보던 그 나이 많은 아저씨 뭐 이런 분들은 좀 다르죠? 네, 좀 젊은 나이에 출마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배인재 관장님이 또 초대해 주셔서 오늘 또 여기 어르신들, 선생님들도 동지분들이랑 기후위기와 불평등이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후라는 말이 뭔지 혹시 아셔요? 기후가 뭘까요? 기후. 네. 그쵸. 날씨가, 온도가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걸 또 기후라고도 하고요. 여기 혹시 농사 지으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네. 농사 짓는 분들은 또 그 기온이 되게 중요하죠. 올겨울이 사실 굉장히 따뜻해서 죽어야 할 해충도 좀 못 죽고, 아니면 여름이 너무 뜨거워서 농작물이 잘 매달려야 되는 게 다 그냥 빡싹 말라버리고 가물고 이랬던 경험들도 되게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이런 기온, 기후, 날씨 이런 변화들이 어떤 악영향, 나쁜 것들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조금 이야기를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맨 처음 보여드리는 건 여기 보면 저보다 더 어려 보이는 학생 같은 사람이 한 명 있죠. 저 사람 이름이 그레타 툰베리라는 학생인데요. 외국에 살아요. 근데 저 친구는 자폐 증상을 앓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저분이 이제 어쩌다가 이 기온, 아까 말씀드린 기후 이런 변화가 엄청나게 심각하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밤에 잠을 못 잤대요. 이런 기후 변화가 계속 심화되면 동물들도 죽고 나도 죽고 이 지구가 완전히 망가지겠구나 라는 생각에 잠을 못 이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는다. 나한테 진짜를 알려주지 않고 계속 그냥 훌륭한 사람이 되라, 훌륭한 어른이 되라 이런 얘기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돼도 이 지구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으면 훌륭한 사람이 못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학교에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지구를 살리기 위한 운동을 시작한 굉장히 어리지만 그렇게 훌륭한 학생을 제가 좀 한 명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 사진은 여기 혹시 하얀 거 보이세요? 이게 원래 빙하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 얼음 땅. 근데 1984년에 저렇게 하얀 부분이 많았는데 2016년에 반토막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22년 만에 이 빙하의 절반이 사라진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죠? 저게 땅이 지구거든요? 저 큰 지구에서 저만큼 반이 똑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22년 만에 이렇게 사라졌는데 반도 못 나갔죠. 근데 22년 만에 저렇게 사라지는 거 나머지 22년 만에 저게 다 사라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차가운 여름 없어지고 지구는 계속 뜨겁게 되고 저기 사실 저 차가운 땅에서 사는 동물들이 살 수 있을까요? 네, 이제는 북극곰 우리 막 그 뉴스 보면 막 앙상하게 많은 북극곰 사진들 막 이런 거 보이실 때 있죠. 네, 그런 이제 북극곰들도 살 수 없고 이렇게 지금 지구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올 겨울은 좀 따뜻했죠. 올 겨울은 조금 따뜻하고 어제 그제 조금 추웠죠. 근데 사실 입춘이 되고 더 추워져서 저 개구리들 걱정이 되더라고요. 걔들 날씨 너무 따뜻해서 금방 올라왔을 텐데 요 이틀 너무 추워가지고 다 얼어서 어떻게 됐으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도 됐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개구리도 걱정이 되지만 우리가 네? 농작물도 걱정이 되고 근데 사람들도 아프잖아요. 겨울에 어르신들 춥고 이러면 밖에 나가기도 힘들고 동상도 걸리고 더 막 춥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추워서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여기 조금 흐릿흐릿한데 2013년부터 2018년도까지 저렇게 이 추위 때문에 아팠던 사람이 저렇게 파란 색깔 막대
금액이 보이시죠? 저렇게 늘어나고 있고 저 빨간 색깔은 가장 낮은 기온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올라가서 좀 설명할게요. 2017년이 이 기온이 가장 낮았죠. 낮으면 추운 거잖아요, 기온이. 그러니까 가장 낮으니까 추워서 아픈 사람이 제일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프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기온은 내려가고 2018년도에는 조금 따뜻했나 봐요. 이렇게 내려가고 이런 상황에서 이 상황을 거치지만 이 아픈 사람들은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추워서 사람들이 아프게 되면 국가에서 이렇게 아픈 사람이 없게끔 지원을 해줘야 하는 건데 아무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아픈지 제가 또 궁금한 거예요. 어디서 추워서 병이 나는지 이게 궁금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물론 길가에서 추워서 아픈 사람들이 많았어요. 얼어 죽거나 동상에 걸리거나 이런 사람들이 길가에서 756명이나 있었대요. 그런데 되게 신기한 건 제가 또 발견했어요. 네? 맞아요. 주거지가 286명인 거예요. 근데 주거지 주변도 있고 집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근처에서 죽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확인해 보면 합치면 600명이 넘는 거예요. 거의 지금 길가랑 비슷한 수준. 그리고 기타가 있는 거예요. 기타는 뭘까 그러면? 그쵸, 여러 군데서인데 여기서도 200명이 넘어요. 그래서 주거지 주변, 기타, 집 이렇게 합치면 거의 800명, 900명이 다다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통계를 만드는 사람들이 볼 때 기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르신들 집에서 사시죠. 근데 서울에 가면 집이 없어서 혹시 쪽방에 사는 어르신들이 있다는 거 뉴스에서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적정하지 않은 주거, 집 같지 않는 집에서 사시는 분들이 사는 곳을 기타로 잡는 거예요. 이 통계를 만든 사람들은. 그래서 사실상 집 근처, 집,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한랭 질환, 추워서 얻은 병, 그걸로 병을 걷는 사람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럼 가장 안전하고 가장 따뜻해야 되고 내가 가장 살기 좋아야 하는 곳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기후가 변화하는 것 때문에 아프거나 죽는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어디서 아픈지 그리고 누가 얼마나 아픈지 이 정도도 궁금했는데 또 어떤 분류로 또 아픈지에 대해서도 궁금해서 또 찾아봤어요. 남성이 더 많이 아프네요. 네, 맞아요. 어르신 너무 여기 우수 학생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성별로도 알아보고 나이대로도 알아보고 어느 지역이 많이 아픈지 어떤 직업이 가장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제가 알아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성별은 남성들이 많이 아파요. 왜냐면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남성들이 바깥에서 일을 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물론 근데 집에서 아픈 사람이 더 많지만 남성들이 훨씬 더 질환자가 많았고 여성들은 고령층일수록 환자가 증가하는 게 눈에 띄었고요. 이제 연령은 네, 50대가 가장 많았어요. 80대 이상은 16% 정도고, 그러니까 50대 정도면 우리가 나가서 일을 하거나, 밖에서 뭐 막노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직업들을 가지시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20% 정도로 가장 많았고, 지역은 어디가 제일 많았냐면요. 이제 경기도가 제일 많았어요. 경기가 인구가 제일 많기도 하니까 경기가 가장 많았는데, 이제 또 사망자는 충남, 충북에서도 발생하고, 이제 광역시도별로는 이제 뭐 도지역이 시지역보다 많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고, 제가 또 관심을 딱 가진 건 직업이었어요. 직업은 무직. 직업이 없는 사람이 추운 것 때문에 아픈 사람 제일 많아요. 42%가 무직인 거예요. 근데 왜 직업이 없는데 사람들이 추위 때문에 아플까? 이런 것들 제가 또 뒤에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리고 기타가 또 24% 무직이 있고 기타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또 이상한 통계죠. 아까도 막 여러 군데 있었는데 기타가 띡 있었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사람이 집에 살고 있지만 그 집을 기타로 취급하는 이 통계를 만든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직도 있고 기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노숙인도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타는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의신 선생님. 네. 직원을 하나 드리고요.
네, 지구 온난화 때문에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풍기가 땅이 방치가 되니까 기본하나. 네, 날씨가 더워지니까 그 빙하가 다 녹는 거예요. 통계에 잡히지 않는 환자들. 아까 그 기타라고 잡힌 사람들은 뭘까? 그리고 무직은 도대체 누굴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질환자별로는 한랭 질환자 중에서는 그러니까 그 추운 병에 걸린 사람들 저체온증 환자가 제일 높았어요. 체온이 떨어져서 갑자기 아픈 사람들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동상, 이제 비동결이라고 해서 동창, 침수, 침족병 같은 게 있었고 이런 순서대로 나타나는데 사망을 한 사람, 이 추위 때문에 사망한 사람은 63명 모두 저체온증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동상 걸려서 돌아가신 분은 거의 없고 저체온증 때문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인데 이 무직, 기타, 학생, 주부, 노숙인 이런 걸 봤을 때 사실상 무직과 기타라고 했지만 이분들이 진짜로 직업이 없는 분들은 아닌 거예요. 우리 뉴스에서 혹시 비정규직이란 걸 들어보시기도 하신 분 있을까요? 일시적인 직업을 가졌다가 그걸 이제 법에서 인정해주지 않거나 국가에서 직업이 있다고 인정해주지 않는 분들. 우리 이제 길에서 돌아다니시면 폐지 줍는 어르신들도 계시죠. 그분들 우리가 그걸 직업이라고 국가에서 봐주나요? 안 봐주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다 무직이나 기타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게 폐지를 줍다가 돌아가시거나 길에서 그렇게 동사를 하게 되셔도 국가에서 통계적으로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기타, 그냥 무직 이렇게 해서 왜 이 사람들이 어쩌다가 길에서 이렇게 사망했고 왜 집 주변에서 사망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신경 써주지 않고 있는 거를 제가 보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 사람들이 자꾸 사람들이 겨울에 추워서 돌아가시거나 추워서 아프니까 좀 해결을 해야겠다라고 정부가 생각을 했나 봐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우리나라도 아까 통계 보였던 것처럼 2017년에 엄청 추워져서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아프고 갑자기 많이 죽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러면은 조금 우리 대응해보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는 그 국가라 조금 덜하지만 정말 추운 나라들은 이제 정말 춥고 정말 더운 나라는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진짜 막 하루에 몇천 명씩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들도 대응하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도 미리미리 대응해보자 해서 대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기후위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위기로 인한 피해는 그 위험, 이제 기후의 변화의 위험에 대한 노출, 피해 민감성, 적응력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학자들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한 지금 이런 상황을 국가가 재난이라고 정했어요. 우리 지진 나고 이러면 재난 문자 막 오죠. 지금 코로나도 막 재난 상태라고 문자 오기 시작하죠. 지금 이렇게 날씨가 너무 추워지고 더워지고 이런 것도 국가에서 재난이다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또 우리 봄에 겨울에 오늘은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막 많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막 핸드폰으로도 확인하고 버스 정류장에도 요즘에는 미세먼지 막 적정 위험 이런 거 써 있잖아요. 그것도 다 재난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 이제 날씨가 춥고 이런 재난은 자연 재난인 거예요. 자연 재난으로 분류하고 미세먼지는 사회 재난으로 분류를 한 거예요. 사실은 미세먼지든 기후 이런 추위든 둘 다 같은 영향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변화가 생기는 건데 둘 다 다른 재난으로 분류를 해서 이걸 한 번에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여러 부처 막 우리 뉴스 보고 이러면 보건복지부가 어쨌대더라, 행정안전부가 어쨌대더라, 기획재정부가 어쨌대더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한 팀이 딱 해결하면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하겠어요. 근데 자꾸 자기네들은 돈만 달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을 막 파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도 안 되고 더디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미세먼지가 이제 재난 오면 문자가 오기도 하고 기후가 오면 괜찮아요. 네, 이렇게 해서 위기관리 매뉴얼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로 했기 때문에 하나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명 이거를 전반적으로 관리해줄 부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금 맹점이 있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런 그래도 지금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거 만들어진 것도 다 사망자가 속출했기 때문에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람이 사실은 죽거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법을 만들지 않아요. 그런 게 사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조그마한 법 만들어요.
맞아요. 주권하는 법 만들죠. 그래서 미세먼지로 이런 미세먼지나 기후 변화로 위해서 바깥에서 일하시는 5개 노동자분들, 또 아까 계속 여기도 여러 계신 농민분들은 건강권을 침해받기도 하고 자기가 일을 해서 수입을 벌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이제 침해를 받는데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방법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거 취약계층,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이 따뜻하지 않고 좋지 않은 집에서 사시는 분들이나 또한 노인분들, 그런 분들은 이 폭염 때문에 생명권이라는 권리 자체를 침해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린 그 외국의 그 청소년도 내 생명권과 건강권, 사회권을 침해받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막 투쟁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지금 가장 침해받는 분들은 여기 계신 어르신들, 또 동료분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뭐 사망자가 몇 명, 기타 몇 명, 무직 몇 명 이런 아까 통계도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중 이것도 다 완벽한 통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길에서 딱 쓰러지시거나 추워서 이제 저체온증으로 딱 집에서 쓰러지시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예, 119 하면 응급실로 가겠죠. 그 응급실로 이송이 딱 돼서 환자가 딱 그러면 이거 딱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원래 지병이 있어서 쓰러지신 건지 저체온증으로 쓰러지신 건지 이런 매뉴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통계도 없고 정확히 관리하는 부처도 없는데 계속 사망자와 아픈 분들은 늘어나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인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이런 날씨의 변화, 환경의 변화는 돈이 있고 집이 있어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여기 보니까 장애인 역량 강화를 위한 웰빙 대학원이 오늘 큰 제목인데요. 이것들을 키워낼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상청도 이런 것들을 대비해야 하잖아요. 왜냐면 기상을 가장 연구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이제 기상청에서도 우리 막 여름에 진짜 덥죠, 요즘에. 그래서 폭염 대체 방안으로 방법을 내놨는데요. 밑에와 같아요. 휴식을 자주 취하기, 물 섭취를 자주 하기, 선풍기와 에어컨으로 찬 공기 확보하기, 햇볕을 가려주기, 더운 공기 내보내기, 식사 가볍게 하기, 야외 활동 자주 하기. 이런 게 있는데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에는 노숙인 분들도 많이 사시죠? 노숙인 분들 이거 하실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리고 조금 힘든 가정, 그리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하기 힘든 사람들은 이거 가능할까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제가 진짜 마음이 아픈 건 노숙인 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밖에. 그러면 이게 대책 방법이라고 나라에서 나와서 막 전단지를 주고 가요. 그러면 그거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기상청은 이렇게 내놨는데 또 보건복지부랑 행정안전부는 여기에 뭘 적어놨냐면 과일을 섭취하래요. 그분들 과일 섭취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노숙인분들? 그러니까 돈이 없잖아요. 과일 사 먹을 돈이 없는데 과일을 섭취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진짜로 기후위기에 취약하고 기후위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은 국가에서 내놓은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노숙자, 이제 홈리스 분들이나 아까 말씀드린 야외 노동자, 농민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대처할 수 없고요. 정말 취약계층이 얼마나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인지를 딱 국가가 내려온 대처 방안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집다운 집에서 못 살고 빈곤하신 어르신들은 생계급여라는 거 받잖아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생계급여라는 걸 받고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일부는 기초연금이라는 걸 받죠. 이제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수입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거공간에서 이런 난방기도 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풍기나 에어컨으로 찬 공기를 확보하라? 이런 거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폭염이나 혹한을 전혀 대비할 수 없고 제가 이런 거 이제 연구하려고 이런 거 발표하려고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 야 그래도 한국전쟁 때보다 나았어 이런 말씀 하세요. 지금이 사실 전쟁 시기는 아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다 전쟁 극복하고 그 경제 어려운 거 다 극복하고 지금 나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건데 그래도 한국전쟁 때보다 나으니까 괜찮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르신들은 어쩌면 전쟁과 삶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런 걸 생각하기 전에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좀 2개 가져왔어요. 제가 이런 거 하는 사회복지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하고 해서 국가에 이런 거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당사자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야 되니까 2분 사례를 가져왔어요. 어르신분들이랑 친구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고 조금 더 나이가 많으실 수 있는 분들인데요. 70대 어르신이에요. 다 서울에 사시고요. 이분은 20, 30대에는 언론사에서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 신문 만드는 공간에서. 그래서 이제 신문을 인쇄하는 노동자로 일을 하셨는데 이게 인쇄 기술이 다 자동화되면서 그냥 해고당한 거예요. 이제 사람 필요 없다. 이렇게 되면서 이분은 그래서 그래도 내가 나 일할 수 있고 아직 튼튼하고 이거 나밖에 못하던 일이었는데 하면서 이제 이렇게 자기의 어떤 일을 못하게 하는 거를 막 항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부당함을 알리기 시작했지만 그때 이제 회사에서 잘렸고 수입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어르신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금 살고 계셔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그러니까 서울시는 집 문제가 너무 심각하거든요. 진짜 살 집이 없어요, 서울은. 그래서 서울에서 제공해주는 집에서 사는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 3명이랑 한 집에서 사는 거예요. 방이 3개이기 때문에 정말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한 집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집이 얼마나 크냐면 집이 이만해요. 아니요, 집이 이만해요. 여러 명 사니까. 근데 이만한 집이면 전기세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가스밸브가 6개를 잠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 달에 막 30만 원씩 나와요. 전기세가 물세 이런 걸 쓰려고. 그러니까 이 집을 따뜻하게 데우려면 30만 원이 나오는데 어르신들 30만 원 전기세 낼 수 있겠어요? 그분들? 못 내죠. 그러니까 다 가스밸브 잠고 집에 딱 들어가면 바깥보다 추워요, 집이. 그 집에서 돌아가는 가전제품은 냉장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고 이런 건데 국가에서는 그래서 이제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 저랑 친한 어르신한테 그럼 이거 어떻게 나눠서 내세요? 이런 거 물어보니까 다 내기 싫어하는 거예요. 난 집에서 씻지도 않아. 난 집에 있지도 않아. 난 집에서 따뜻하게 있지도 않는데 내가 왜 내? 이렇게 해서 3명 어르신이 맨날 싸우셔요. 근데 제가 만난 어르신이 제일 나이가 어린 거예요. 자기 제일 많이 낸대요. 싸우기 싫으니까. 그래서 국가한테 이거 그냥 n분의 1 해서 고지서를 달라 이렇게 얘기해도 국가는 안 해주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르신들만 계속 피해보고 어르신들 그래서 집에 딱 가면 음식을 그냥 해놓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방바닥에 차가우니까 그냥 싱크대 위에서 막 드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서울에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만난 어르신 한 분이었고요. 2번째 어르신은 이제 뉴스에 오래 많이 나왔던 그 쪽방촌이라는 데서 사시는 분이에요. 쪽방촌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거 딱 피면 그만할 것 같아요. 이 이불 같은 거 딱 펴면 딱 진짜 딱 누울 정도? 그 정도에 계시는 그런 곳에서 사시는 분인데 이분도 이제 기초생활수급자예요. 근데 2018년도가 진짜 더웠거든요. 그때 이제 40도까지 올랐어요. 40도까지. 그래서 더웠는데 이제 창문도 없어요. 그 집은. 그러니까 에어컨 있겠어요? 에어컨도 없어요.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맨날 길에 있거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나 같은 방이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집은 사우나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랬고, 그리고 이제 이런 복지관이나 국가에서 그래도 덥고 추우니까 전기장판 같은 거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온풍기 같은 거를 주기도 하는데 그게 박스가 뜯어지지 않은 채로 그냥 집에 있어요. 왜냐면 거기서 전기세를 납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아까 기상청이라는 곳에서 대처 방식으로는 야외 활동을 삼가세요 이랬는데 집이 너무 덥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냥 공원이나 야외에서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식사를 가볍게 하라 했지만 식사는 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덜 덥고 덜 춥게 하려면 온풍기 틀어야 되고 선풍기 틀어야 되는데 그거 틀려면 식사를 좀 줄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건 밥 굽는 거. 근데 또 술이랑 담배는 또 못 끊거든. 그러니까 밥을 좀 굶고 그거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 만나는 거는 생각도 못 하고요. 그냥 혼자 술 먹고 담배 피고 조금 그냥 먹을 거 먹고 이렇게 지내시는 그런 분들이 너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앞에 이 사례를 보면 지금 이 환경이 이상해지고 기온이 막 덥고 추운 게 너무 반복되고 이럴 때 가장 피해를 받는 게 누군지는 딱 아시겠죠? 근데 이거 이렇게 날씨 덥게 만든 거 그 어르신들인가요? 선생님들이신가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보는 그 밖에 나가서 공장 빵빵 돌리게 하는 네, 그 공장에서 연기 굴뚝에서 풍풍 뿜는 그런 기업들이 잘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국가에서 제지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대처하지 않고 우리한테 식사 뭐 가볍게 하세요. 뭐 야외 활동하지 마세요. 물 섭취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오롯이 자기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을 하려고 여러 가지 정치인들이나 뭐 행정가들이나 뭐 이런 정치 기획을 하고 정책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해결하려고 뭐 새롭게 그린 뉴딜이라는 계획들을 세워보고 있어요. 근데 이것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잘못된 이야기들에 대해서 정확히 해석하지 않는다면 그냥 또 다시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또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은 폐지 주우면 그 폐지 나온 돈 다 뺏기는 거 아세요, 여러분? 네, 조금 뺄게요. 그렇죠, 다 뺏기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막 쉽게 할 수는 없지만 폭염, 폭설, 태풍, 혹한에도 그거 주워서 당장에 몇 푼이라도 더 버셔야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진짜 심각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나라가 어떤 것도 해결해주고 있지 않은 것들이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계속 뭐 냉난방기 설치해주고 에어컨 설치해주고 온풍기 설치해주고 이런 거 하고 있지만 아까 그 집은 그 사람들이 집 주인인가요? 시에서 마련해준 이따만큼 큰 집, 그분들 집 아니죠. 그리고 쪽반촌의 그 집들도 집 건물 주인은 따로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 집은 그런 거 설치 못해요. 이러면은 못하는 거예요. 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 설치를 그냥 대비책으로 놓는 거는 실효성이 아예 떨어져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설득해서 설치를 해도 돈이 없어요. 이거를 낼. 그리고 국가가 냉난방기나 이렇게 전기세 이런 거를 조금 보전해주고 할인을 해주긴 하지만 다 보전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집이 없는 사람, 안전할 수 없는 사람, 권리가 취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다 지금 이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묶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런 생각도 조금 드시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 같은 거 좀 오면 안 돼? 무더위 쉼터 여기도 운영하나요? 여름에? 여긴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서울 복지관들은 너무 이런 게 심각해서 조금 하거든요. 그리고 막 2018년 폭염 엄청 심각했을 때 막 몇천 개 막 늘렸어요. 그러면 노숙인 같은 분들 좀 가서 좀 더위 좀 피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시죠?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거기 들어가는 것 자체가 너무 공포스럽다. 너무 무섭다고. 왜냐면 가면 당연히 사람들이 피하고 눈치 주고 이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 5월 기준은 전국에 그렇게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이 4만여 곳이 넘게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이 정보를 알기도 어렵고 사실 무더위 쉼터가 복지관이나 뭐 동사무소나 이런 게 있다는 것도 그곳을 이용하셨던 이용자분들은 좀 알겠지만 한 번도 이용해 본 적 없는 사람들은 알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에 취약하신 분들은 이용하는 게 35%밖에 안 된대요. 100% 이용해도 지금 부족한데 35%도 이용을 못하고 있는 35% 정도밖에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도 이용을 못하는 거죠. 결국엔 그러면은 이렇게 뭐 공간 조금 내주고 뭐 전기세 조금 깎아주고 가서 뭐 에어컨 조금 설치해주고 이럴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된 집,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는 그 주거급여 같은 거를 정확히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주거급여 받는 어르신들 주거급여 너무 조금이어서 쪽방촌에서 가서 살 수밖에 없고 여인숙에 살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거 잘 주면 되는 거예요. 또 이제 기초연금이란 게 있잖아요. 어르신분 중에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계셔요. 그게 다 신청해서 받으시는 건데 또 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은 이것도 못 받아요. 네, 또 맞아요. 줬다 뺏어요. 또 뺏어서
맞아요, 맞아요. 생계기부에서 기초연금을 다 삭감하시거든요. 삭감 당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복지 제도가 다 재정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급여 형태라든지 지금 이런 복지 제도가 정비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화를 대응할 수 있는 관점에서 복지 제도들이 지금 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20년에는 국가가 그래 이제 좀 돈을 많이 써먹겠다 해서 500조를 쓰겠대요. 근데 이게 다 복지한테만 쓸까요? 이게 다 국민한테만 쓸까요? 아닌 거예요. 이것도 예산안을 하나 보면 너무 또 다시 국가를 덥게 만들고 날씨를 나쁘게 만드는데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500조에서 0.2% 정도면 여기 계신 노인뿐만 아니라 아까처럼 줬다 뺏기는 그 어르신들한테도 기초연금을 다 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고 어떻게 편성할 것이냐가 새롭게 좀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속 기후위기, 이런 기후위기를 발생시키는 그 공장들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근본적으로 고민을 하기 시작해야 된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우리 복지관에도 태양광 패널 엄청 크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와 되게 멋있다 이렇게 막 최순혜 쌤한테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 이제 이런 거를 달고 이제 공장을 운영하고 이러면 이게 조금 인센티브 같은 걸 줬어요. 뭐 어떤 세금을 조금 깎아준다거나 이런 거를 했는데 사실 우리 복지관 정도 규모에서 하는 건 너무 훌륭하지만 우리는 막 여기에서 연기 뿜지 않잖아요. 근데 연기 뿜는 데들은 못 뿜게 해야지 거기 뿜을 때 태양광 이렇게 해서 해준다고 더 뿜게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막을 건지 이런 연기 나는 것들을 어떻게 못하게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돈을 많이 투자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만 이제 원래 쓰던 그 세금들을 거기에 투여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살 수 있게끔 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또 다른 오늘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좋은 환경, 깨끗한 환경, 모든 생물들이 잘 살아가고 이제 농민도 잘 살고 농사도 잘 짓고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면 뭔가를 더 주고 더 하는 방식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못하게 하고 나눠서 하게 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즉 세금을 더 내지 않고 내가 복지 더 해줄게 이런 얘기 한 사람들 되게 많았는데 그게 거짓말인 거 이제 우리는 조금 알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돈 많은 사람들, 돈 진짜 막 너무 많아서 뭐 진짜 돈밖에 없는 사람들한테 돈을 걷어서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이 불평등이 해소가 돼야 기후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진안 군수님 계시죠? 뭐 그런 분들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얘기해야 되고 이제 대통령한테도 얘기하고 국회의원한테도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우리 국민들의 건강권은 1차적으로 군수님한테 있어요. 이게 지자체 이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이야기를 하고 서로를 돌봐주는 정치들을 실현하는 곳들도 좀 있거든요. 그런 곳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그냥 다 막 착취해서 이거 좋네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더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제 지자체에서도 많은 지원이 필요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보고 의견을 모아보고 이런 작업들도 이제는 정부나 의회나 이제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왜냐하면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런 거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 집이 없겠어요, 음식이 없겠어요, 뭐 전기세를 못 내겠어요. 그러지 모르니까 이제는 찾아가서 만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도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가 변하지 않으면 이거 무슨 사진인지 혹시 아세요? 맞아요. 예, 호주 산불이에요. 호주에 엄청 큰 불이 났어요. 이게 그냥 빨갛게 사람이 칠한 게 아니고요. 지구에서 호주가 불이 나서 빨개진 거예요. 너무 심각하죠. 그래서 여기 지금 소방관들이 지금 불길을 이렇게 휩쓸고 다 들어가서 이거를 끄고 있는데 지금 이 불길이 잡힐 것 같지가 않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캥거루가 거기에서 매달려서 타서 죽은 사진인 거예요. 근데 이 불이 왜 났을까요?
네? 맞아요. 너무 가물어서. 네, 비가 안 와서 이렇게 불이 난 거예요. 왜냐면 우리 산불이 날게 되려면 건조하거나 습기가 없고 이런 높은 온도가 필요한데 호주가 올해 너무 더웠고 비도 안 왔고 굉장히 습도가 낮았었대요. 그래서 이 산불이 조금씩 났었긴 했었는데 이전에도 올해는 너무 크게 나고 이게 진압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사회가 변하지 않고 그럼 굴뚝 막지 않으면 계속 이런 사회가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외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제주도에 있는 용머리 해안이거든요. 한번 색 들어보신 적 있죠? 지금 용머리 해안 해수면, 그러니까 이 바닷물의 이게 높이가 너무 높아져서 1년은 365일이잖아요. 200일을 못 들어가게 한대요. 그래서 제주도는 여기 용머리 해안이 참 아름다운 곳인데 지금은 사람들 아까 그 빙하 반 녹은 거 보셨죠? 그런 게 이제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되니까 여기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주도도 너무 기온이 이상해서 그제까지만 해도 한겨울에 반팔을 입을 정도로 날씨가 따뜻했는데 바로 다음 날은 너무 추워서 이렇게 패딩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온 변화에 어떻게 할 수 없게끔 이 사회 자체가 너무 변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처음에 봤던 그 사람처럼 외국에서 학교를 안 가는 친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거 이제 변해야 된다. 기후가 변하는 게 아니라 기후가 너무 나쁘게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해서 기후를 원상태로 되돌리자 이런 마음으로 학생들이 막 물밀듯이 학교를 안 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학교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죠? 근데 애들이 학교를 가는 게 지금 중요할까요? 안 중요해요. 여기 어르신들 너무 멋있으십니다. 네. 학교를 안 가는 외국 친구들이 늘어났는데 네, 다음. 우리나라에도 학교 안 가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이게 서울에 있는 이제 세종 거기 호텔 거기 하여튼 계단인데 문화예술회관 계단인데 거기에 이제 이 친구들도 원래 학교 가야 되는 날인데 학교 안 가고 왜 우리한테 이런 거 알려주지 않냐 이렇게 따지는 행동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는 여기에 태양광 패널이 없을 줄 알았는데 여기 딱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성대골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에너지 자립 마을이다라고 선포하고 이런 식으로 카페도 다 태양광 이런 이제 그냥 화력 발전이나 이런 걸로 나온 에너지가 아니라 태양광 에너지로 이렇게 활용하고 핸드폰 충전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조금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영국은 멸종을 저항한다 해서 이게 되게 큰 박물관이거든요. 거기에 사람들이 다 죽은 척하고 누운 거예요. 영국 이제 못 살겠다. 이런 날씨는 못 살겠다 해서 이런 시위를 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했어요. 우리나라도 작년 9월 21일 날 사람들이 다 서울에 모여가지고 이게 다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모여가지고 우리도 이제 기후 해결하자. 기후 위기는 고통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나라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뉴질랜드라는 나라에서는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연기 빵빵 나는 것들을 제로하겠다. 이제 그런 공장 돌리지 않겠다. 그래서 2050년까지 그런 공장은 0% 만들겠다라고 의회에서 법안을 제출한 거예요. 이런 훌륭한 일들도 발생하고. 네. 그래서 이제는 그리고 파리에서 이런 것들 안 하겠다라서 협약을 맺기도 했어요. 몇 년 전에는 조금 감축량을 결정했는데 이제는 온도 아까 봤던 것처럼 그 빙하가 절반이 녹아버린 22년 동안 녹아버린 걸 보고 너무 충격을 먹어서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지구 온도가 올라가지 않게끔 이렇게 협약을 맺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대응하려고 독일에는 우리 원자력 발전소라는 거 혹시 아셔요? 그런 거를 제로, 아예 없애는 걸 2022년, 이제 2년 남았어요. 그걸 목표로 하고 있고, 우리 독일이나 인도에서는 차를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 퐁퐁 뽑는 그런 차는 절대 만들지 않겠다. 영국도 우리 석탄 떼어서 만드는 발전소 하나도 가동시키지 않겠다. 이런 거 막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재생에너지 전력 조금 쓰겠다. 지금 이렇게밖에 약속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했을 때 너무 작은 약속만 하고 있어서 사실 되게 답답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요. 우리 맨 첫 장에 봤던 이 학생이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가 각자 처한 환경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협력해서 다루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16살짜리 친구가 우리가 협력하지 않으면 실패할 거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지금 우리 모두가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협력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네, 마지막 장면. 그래서 이제 기후가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물론 어르신들은 우리가 생활 습관으로 할 수 있는 건 일회용품 줄이기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이제 진짜 기후 문제야 라고 그냥 옆 친구들한테 얘기해 주는 것도 되게 큰 변화예요. 아, 날씨가 덥네. 아, 올 겨울이 따뜻하네. 이런 게 아니라 오늘 겨울 왜 이렇게 춥지 않아? 이런 걸 그냥 얘기했을 때 이게 다 기후변화 때문이래. 이게 다 기후가 이렇게 망가뜨리고 사람들이 이런 것들 신경 쓰지 않아서야 라고 친구분들 뭐 우리 손자 손녀 혹시 뭐 남편분 아내분한테 얘기해 주는 것만으로도 이제 세상이 조금씩 바뀔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기후가 아니라 어떤 것들을 바꿔야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100% 노관이야. 기본자나 이게 따지면